대전의 한 여고 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는가 하면 짙은 성적 농담까지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남 천안교육청이 재개발 조합에 107억 원이나 주고 산 초등학교 용지가 4년이 지난 지금도 땅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107억 원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충남 예산에선 500년 동안 마을의 수호신으로 지켜온 당산목 느티나무가 조경수로 팔려나갈 위기에 처하자 마을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인 탐방 1구역 숭어리샘 분양가를 놓고 조합과 당국이 최소 5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60에서 70% 공사 후에 분양하는 첫 후분양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한 여고 교사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측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강의 자료 등을 유료로 판매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대전 모 여고 국어교사 A씨가 네이버 지식인에 국어 관련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남긴 답변입니다. 콘돔에 관한 질문에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댓글을 달거나 대놓고 몸매를 평가하는 등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엄연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데 이런 사실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학교 측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성과 관련해서 이분이 성인지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선회상에 이런 어떤 정말 저속한 말을 댓글을 단다는 거는 정보통신위원회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심지어 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국어문법 2만 원, 대입 모의 면접 지도 3만 원 등 강의 자료들을 유료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겸직을 허락받았다고 학교 측에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학교 측에서 겸직에 대해 허락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블로그 포스팅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가능하게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와서 저희도 아는 사실인데 동영상을 막 올리고 막 그런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했고요. 특히 또 다른 유료 플랫폼에서도 강의와 컨설팅을 판매하려 했는데 연락 가능 시간이 업무 시간과 겹치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까지 위반했습니다. 교사는 국가 공무원이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업이나 지식을 상품화해서 영리를 취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해당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난 2월 말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현재까지 38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는 지역 인구의 1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로 접종 대상자 중에는 절반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고 전국 평균은 11.3%입니다. 이달부터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의 사전 예약이 진행되며 얀센은 1회 만으로 접종이 완료됩니다. 7월부터는 50세에서 64세까지 성인과 만 19세 이상 만성질환자, 초중고 교사들이 백신 대상자로 이때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이 자유로워집니다. 오는 9월 분양을 예고하며 대전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로 불리는 탐방 1구역, 이른바 숭어리샘 분양이 전례가 없는 후분양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최근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는데 조합 측의 희망 분양가와 당국의 산정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또 다른 재건축 관심 단지인 용문 1, 2, 3구역은 여유롭다고 하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희비를 갈랐습니다. 김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둔산권과 가까워 관심을 모아온 대전 탐방 1구역 재건축 단지. 보상 2주 절차가 끝나고 막바지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조합은 9월 분양을 예고하고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가 심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조합은 3.3제곱미터에 최소 1,700만 원 선은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봤는데 500만 원 이상 낮은 예상 분양가가 구두 제시됐습니다. 대전 전역이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서 반드시 분양가 심사를 거쳐 주변 시세의 8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는데 반경 500m 이내에 주상복합단지 등이 섞이면서 분양가 산정 주요 잣대인 주변 시세가 낮아진 겁니다.
조합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이대로는 9월 선분양이 어렵다고 보고 60-70%의 공사를 진행한 뒤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60%, 70%를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갈까 말까 한 판인데 이미 이 집이 다 나가고 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방법은 그러면 후분양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시공사는 자금 조달에 부담이 크지만 조합 입장에선 분양을 늦출수록 주변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인접 재건축 관심단지인 용문 1, 2, 3구역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입니다. 3.3제곱미터에 3천만 원이 넘는 새 아파트를 끼고 있어 분양가 책정이나 9월 분양 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크게 변화 없이 할 계획이에요. 한방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 이런 거를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만족하게 받지는 못하지만 분양을 못할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인접권역에서도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 책정에 희비가 갈리는 셈인데 수도권에 이어 충남 아산 탕정지구의 한 단지가 이미 후분양을 결정한 만큼 대전에서도 첫 후분양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시골 마을마다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제사를 지내는 나무, 당산목이라고 하죠. 충남 예산에 수백 년 된 느티나무 당산목이 있는데 땅 주인이 갑자기 조경수로 판매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예산군 대솔면 한 마을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수령이 수백 년은 된 듯한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가지 곳곳이 잘린 채 훼손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잘려나간 큰 가지들이 이미 바싹 말라 버려졌습니다. 주민들은 500년 넘게 마을 입구를 지키며 공동체 문화의 중심을 이루던 나무, 즉 당산목이 훼손됐다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노인분들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고 이 동네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시고 막 엄청나게 걱정을 했었어요. 나무를 베어낸 사람은 2년 전 산을 매수한 외지인 A씨입니다. 주민들은 A씨가 뿌리를 자르고 가지를 잘라내며 나무를 통째로 캐내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말합니다. 산림 훼손 등을 이유로 군청에 신고도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호소합니다. 또 나무를 예산군이 추진하는 농촌 체험마을에 옮겨 심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A씨 배후에 예산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주하고 나무를 정지 작업하는 분이 군청 테마공원인가 어디로 만드는 대로 이거를 옮겨갈 거래요. 사전에 무슨 합의나 이런 것이 의욕이 없었으면은 어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예산군 측은 나무가 사유재산인 만큼 주민 반대만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에게 판매될 것으로 한다며 농촌 체험마을 이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실무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군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목이 해당되지도 않고 그런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마을의 상징이던 당산목이 조경수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상황. 주민들은 예산군이 마을과 나무 모두를 위한 해법을 내놓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최은우입니다. 오는 8월 사이언스 콤플렉스 준공을 앞두고 대전 신세계가 오늘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온라인 체험박람회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체험박람회에는 대전 신세계를 비롯해 이마트와 스타벅스 코리아 등 8개 신세계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104개 신세계 파트너사와 지역 강소기업 등 모두 115곳의 기업들이 참여해 3천여 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합니다. 응시자는 잡코리아에 마련된 온라인 체험관에서 지원 가능하고 참여사별 채용 일정에 맞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채용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임시로 사용 승인을 받고 운영 중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천안교육청이 이미 107억 원을 땅값으로 지불하고도 정작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교육청에 땅을 판 당시 조합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발생한 사태인데 문제는 107억 원의 행방도 묘연하다는 겁니다. 김진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천안시 백석동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개교한 한들초등학교입니다. 천안교육청은 2016년
백석 오지구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과 한들초 부지를 157억 원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107억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개교한 지 4년이 다 되도록 학교 부지는 여전히 민간 조합원들의 소유로 남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 중입니다. 당초 조합은 2016년 채비지를 교육청에 팔아 개발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조합은 이 안건을 근거로 교육청과 계약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총회가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최종심에서 무효라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채비지 매각 계약이 무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문제를 해결 못한 천안교육청은 이번 소송이 조합 내부의 소송이라며 임원이 재구성된 조합과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설립된 조합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의 계약, 매매 계약을 중시해가지고요. 그대로 추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문제는 교육청이 지급한 부지대금 가운데 상당액이 땅 소유주들에게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7억 원을 받아가지고 70여억 원은 조합장이 횡령을 했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특히 대법원 판결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소유권이 개인한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임대료 관계, 또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 입은 거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 여기에 최근 교육청과 조합 간 계약서에 지연배상금 조항이 발견됐는데 그 금액도 수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한들초등학교가 언제쯤 정상화될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공군 소속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상관들의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월 서산의 한 공군부대 여성 부사관 A 중사는 선임인 남성 부사관에게 강제 추행을 당해 이튿날 부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A 중사는 결국 다른 부대로 전출했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이틀째인 오늘 동의 20만 명을 넘겼고 국방부도 합동수사 TF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천안시 성안읍의 한 사찰에서 480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웅전 기와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량의 기와, 황토, 목재가 건물 내부로 쏟아졌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연적 붕괴 사고로 추정된다며 사찰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우주로 쏘아 올려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엔진의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마지막 절차로 실물 크기의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서 발사대의 성능을 점검하는 인증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길이 47.2m, 무게 200톤에 실제와 똑같이 3단형으로 조립된 누리호 인증 모델이 조립동 밖으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두 대의 무진동 차량에 실린 채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산길을 돌아 누리호 발사를 위해 새로 구축된 제2발사대로 옮겨집니다. 발사대에 도착해 세밀한 점검을 받은 지 2시간여 하늘을 향해 동체가 바로 서며 위용을 드러냅니다. 12층 높이의 발사대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추진제 공급과 기립 장치를 갖춘 완전체의 모습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발사대와 발사체 간의 각종 접속 시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비행용 기체를 가지고 실제로 발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누리호는 앞서 지난 3월 발사체의 핵심이자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1단 엔진에 대한 최종 종합 연소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75톤 엔진 4개를 하나로 묶은 1단 엔진을 127초 동안 점화시켜 목표 고도인 55km 이상
누리호를 비행시킬 수 있는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2단과 3단 엔진 인증 실험, 또 비행 방향과 자세를 조정하는 실험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 항공우주연구원은 9월쯤 최종 발사 리허설을 거쳐 10월 중 위성과 비슷한 무게의 모사체를 실은 1차 발사에 내년 5월에는 실제 위성을 탑재한 본 발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충남도가 가업을 잇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2대 이상이 10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고 최종 가업 승계자가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입니다.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지방세 체납자, 무점포 사업자와 과거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구매자가 수개월 만에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산시 의회는 자체 특위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주관센터 관계자 소개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사들인 지인들이 수개월 만에 막대한 차익을 낸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전주에 사는 A씨는 2019년 6월 화지마을 두 필지를 1억 1,800만 원에 구입한 뒤 4,510만 원의 차익을 거뒀고 서울과 대구, 포항 거주 지인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특위는 당시 한 민원인이 시청 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사법기관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75%까지 양도세를 물리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보유 물량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상당수가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한 걸로 분석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전의 주택 증여 건수는 올해 1, 2월 평균 222건에서 4월 들어 425건으로 크게 늘었고 반면 주택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3,358건에서 올해 4월 2,680건으로 줄었습니다. 세종도 올해 1, 2월 증여 건수가 평균 76건에서 4월 175건으로 증가했지만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1,225건에서 4월 442건으로 줄었습니다.